여기에 대한 파장 얼마나 클지, 그리고 17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지, 이런 측면이 앞으로의 정치권의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당선인 연결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정면 맞수다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배종과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 옷차림이 뭐 휴양지 차림이에요. 휴양지 차림은 아닌데요. 네. 평소에 원래 그렇게 휴양지틱한 분위기로 여름을 지내는군요. 휴양지 복장이 아닙니다. 난 휴양지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오늘 덥기는 더워요. 근데. 네. 엄청 덥더라고. 근데 오늘 우리 서지훈 PD님은 하루 이 월차 내셔가지고 쉬시는데 뭐 휴가인가요? 안 가시나요, 교수님? 나는 교수님 휴가 안 간다고 이미 얘기했을 저는 텐데. 교수님 휴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몇몇 청취자분들께서 나 휴가 보내라고? 이우영의 정면승 보니까 은근히 친구가 많아요. 네? 친구가 많어. 친구가 아니라 야망이 많은 걸로 아니에요. 해주십시오. 친구가 많은 네. 거야. 그 친구들이 이제 시킨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있잖아요. 방송하다가 자기가 문자 보낸대. 내가? 나는 그런 일 안 하죠. 우물정 0945 샵 0945로 자기가 문자를 보내고 자기가 읽는 거예요. 야, 이런 분들 참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 뭐 이용호 아나운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제가 알아요. 여론 조작을 제가 한다고요. 네. 저는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야, 근데 뭐 하여간 뭐 불안해가지고 못 가겠지만 이우영의 정면승부 하면 가지 내가. 그럼 가지 당연히. 예. 소리까지 나잖아요. 빨리 가라 이거야 나보고 지금. 야, 정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다 잘 알고 내가 다 좋아한다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소리까지 음향 효과까지 내잖아요. 또 나오잖아. 네. 야, 참. 보니까 인덕이 많은 모양이에요. 편이 많어. 나만 혼자인 것 같아요. 참 정말 왜 이러와가지고. 여러분 저를 조금 그래도 여러분이 위로해 주시려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 책임지고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친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제의를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유에 대해선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야당의 일방 처리, 특검 후보자 추천권의 야당 독점,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피의 사실 공표 논란 등을 이유로 든 겁니다. 또 야당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결정하자고 밝힌 만큼 정부는 최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한치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앞서서 오늘 오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죠.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의 요구안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도 이와 관련해 발언을 했는데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 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별검사라는 게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제의 요구안을 제거하면서 최상병 특검법 국회로 돌아가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 예고한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0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5차례 거부를 했고요. 이번이 이제 10번째입니다. 10번째 법안인데 이번 거부권 행사 어떻게 보시나요? 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얘기도 뭐 일면전 타당하다고는 보지만 중요한 건 정치라는 것이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해당 사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사실 저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공수처가 지난 9개월 이상 동안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해서 아직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면 과연 공수처가 여태까지 왜 그렇게 수사 속도가 느렸는지 뭐를 했는지 이런 의문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사실 이 정부와 대통령실은 저는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글쎄요. 이것이 과연 여론의 어떤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루즈벨트 얘기를 하면서 600건 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600건을 많이 한 건 저도 알아요. 루즈벨트가 많이 한 건 아는데 임기 동안 600건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600건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600건 이상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루즈벨트가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했다. 이게 문제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냐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 이거 이래서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결과고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든 원인이 따로 있거든요. 원인을 제외하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공정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외한 나머지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양곡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부권 행사 횟수 원인을 먼저 생각한다면 횟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들 거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저는 사실 이 대통령실이 그럼 이거 거부권 그냥 행사하자 마음 편하게 했을 거라고는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의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의결할 때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17표가 이탈표가 나오면 이게 통과가 돼요. 근데 이게 17표라는 거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전부 나가서 이
본회의에 전부 참석했을 때가 17표거든요. 근데 이게 양측에서 몇 명이 빠져가지고, 왜냐하면 최저의원 과반 이상 출석이니까 양쪽 정당에서 몇 명이 빠지느냐에 따라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그 3분의 2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의 수는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7표가 될 수도 있지만 10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정치적 모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것을 정책 모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자신이 있는 건데, 그 자신에 있어서의 근거 잘 생각해 봐야겠죠. 이게 무조건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인 얘기인지, 아니면은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제2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걸 부결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를 읽고서 한 것인지, 그런 측면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추경호 부총리 전이고요. 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말버릇이라는 게 무서워요. 네. 나도 자꾸 한동훈 장관이라 그러잖아요. 네? 자,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그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루즈벨트 전 대통령 635번 거부권 행사 얘기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11번 이야기도 같이 했었네요.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김 여사 사건 관련자 조사인데요. 어제 검찰이 오후 2시부터 이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백 대표를 상대로 검찰은 명품 가방 의혹을 취재, 보도한 경위와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대표는 명품 가방 전달 과정이 담긴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 최재형 목사가 2022년 6월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고요. 어제 오후 10시 40분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한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직위를 청탁했는지를 포함해 명확히 진술했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과 청탁 성사 여부 등에 대해선 한 건만이 아니고 다음이 또 있기 때문에 파장을 생각해 아직은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 대표를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인사를 청탁한 인물이 상당한 유력 인사라고만 딱 밝힌 상황이고요. 백 대표는 최 목사가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초청되거나 최 목사의 형님이 대통령 추석 선물을 받은 것은 청탁이 성사된 사례로 볼 수 있다면서 해당 선물 역시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전체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는 거절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백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추가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외에도 180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수, 향수와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혐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앞 불상의 대기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청탁과 관련한 인사개입, 직권남용 혐의, 명품 가방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거인멸 혐의 등 4가지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자, 검찰은 최 목사와 백 대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과 증거자료 분석 등을 거쳐서 김 여사 조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임 이후 이뤄진 김 여사 사건 관련자 조사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열심히 하겠죠. 검찰도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요새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일은 쫙 펼쳐놔요. 예? 근데 여기서 결론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옛날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계속 펼쳐만 놓고 사람들 소환시키고 수사하다가 이 결론이 좀 이제 나나 그러면 또 결론이 굉장히 안 나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의욕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오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은 뭐 빠른 시대에 소환 조사를 하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역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 어떤 식으로든 조사는 해야 될 테니까 그 방식 여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일단 국민들이 어떤 방식이 됐던 간에 납득할 만한 그러한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이 수사는 좀 속도를 좀 빨리 냈으면 좋겠어요. 뭐 요새는 재판도 그렇게 늘어지고 말이에요. 아니 뭐 지금 막 3년 4년씩 끄는 재판 많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민사 사건도 아니라 형사 사건 이렇게 끈다. 거기다 이제 검찰 수사도 막 늘어지는 이런 현상은 좀 하루빨리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소식 좀 그만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에 대학 동문 12명 등 피해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중에는 서울대 동문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난 2021년 7월쯤부터 2024년 4월까지 텔레그램에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포한 주범인 30대 남성 피의자 A와 B를 이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검거를 해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텔레그램 상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거나 자신의 지인들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포한 3명을 추가로 검거했고 그중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C씨 1명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A씨의 경우 48명의 피해자 여성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소지한 건이 1,852건에 달하고요. B씨는 28명의 피해 여성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61건, C씨는 17명의 피해 여성을 상대로 2,101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서서 피해자들이 개별 혹은 단체 고소를 통해서 경찰에서 이제 4차례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텔레그램이 워낙 익명성이 높다 보니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 중지 및 불송치 종결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문제점을 인식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재수사 지시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전해드린 소식은 일전에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던 N번방 소식이 아니라요.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소식입니다. 즉 이런 범죄가 여전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성행하고 있다는 건데 이 소식 뉴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실은 맞아요. 피의자들이 개별 단체에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피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늘어지다가 결국 수사를 종결을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국가수사본부의 재수사 지시로 이 범인이 잡힌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범인에 의해선. N번방 사건 누가 잡았는지 아시죠? 네. 누가 잡았어요? 활활 타오르시는 분들이. 추적단 불꽃입니다. 근데 이번 역시도 추적단 불꽃이 상당 기간 동안 이 대화방에 잠입을 해서 결국은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범죄자를 특정하고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경찰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예를 들면 추적단 불꽃같이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이 범인을 특정하고 이 잡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든다? 이거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이 아니죠. 좀 성의 있게 다시 한번 관련해서 소식을 찾아 추적단 불꽃 찾아봐요. 맞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맞죠? 네. 맞죠? 네. 추적단 불꽃 맞죠? 고마워요. 네. 예. 그런데 추적단 불꽃 저는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러니까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들 전부 이 OTT에 올라오는 드라마 전부가 개인적 사적 차원의 응징 여기에 국민들이 야 정말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일 제대로만 했다. 물론 내가 경찰이 바쁘다는 건 알아요. 왜 그러냐. 특히 검수완박 때문에 굉장히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래서 심지어 뭐냐면 시간당 10,000원 수당을 줄 테니까 퇴직한 경찰들 좀 이렇게 같이 일 좀 해주십시오라는 공고까지 나왔다. 이 정도로 힘들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건 힘든 거고 업무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다해야 되는 당위로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이거 보면서 야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경찰들도 물론 여러 가지 경찰분들도 힘들고 업무에 치이고 이런 게 있지만 본인들이 사실 좀 그 추적단 불꽃처럼 이렇게 이 잠복 위장 언더커버로 들어가서 좀 그런 식의 어떤 장기간 수사를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언더커버 요 방식 추적단 불꽃하는 방식과 연결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넘어가잖아요. 이 경찰로 가면 문제는 경찰에서 장기간 동안 이 간첩 잡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잠입도 하고 잠입 수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실 N번방 문제 이 요번에 서울대 N번방 사건 문제도 사실 그냥 피의자 특정 못했다. 익명성 높은 텔레그램이다.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과연 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지 전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 N번방 사건 끔찍한 사건이라는 건 확실하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맨 처음에 단서를 잡지 못했던 경찰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들의 반성도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소식은 국제 관련 소식입니다.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의 취임식이 있었죠. 취임사에서 라이 총통은 전임 차이잉원 정권의 유지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초대 여성 총통이었던 차이잉원 집권 8년 동안 친미 독립 성향의 민진당 집권이 이어졌는데요. 대만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라는 평입니다. TSMC라는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덕분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국제 교류가 늘었고 해외에 있던 대만 자본이 들어오면서 유동자금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의 실망감도 커졌다라고 합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을 중시하는 정책을 유지를 했고요. 이 같은 기조를 계승한 라이 총통이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지위에 안정적으로 서서 지정학적 변화가 가져온 비즈니스 기회를 잘 포착해서 반도체, AI, 군사, 보안, 차세대 통신 등 5대 신뢰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중국의 대등한 관계를 주문을 했습니다. 우선 양자 대등한 관광 여행과 중국 학생의 대만 취약부터 시작해 함께 평화 공동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분가량 이어진 취임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민주는 모두 31번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전 총통 때 연설 때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대만도 79회로 언급 빈도를 뛰어넘었고 대만을 뜻하는 중화민국 역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이잉원 전 총통의 앞선 두 차례 취임 연설 때는 중국을 의미하는 대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번 취임 연설에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총 7회 언급돼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날 이 라이 총통이 민주주의를 거듭 언급하면서 중국과 차이를 강조한 취임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만과 중국은 서로 종속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 총통의 발언에 대해 대만 독립은 어떤 명분이나 구실이 될 수 없다. 대만 독립 활동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 취임식에 참석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SNS를 통해서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규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만을 무단 방문해 취임식에 참석하고 관련 인사들을 만났다. 이는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역행하는 것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자, 중국이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 총통을 겨냥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다가 대만이 의지하고 있는 미국의 대만 관련 정책도 변경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라이 총통의 앞길이 가시밭길일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에 부탁드립니다. 무단 방문을 했다라는 용어를 저는 중국에서 안 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단 방문이라고 했을 때 그 무단이라는 건 누군가가 허락을 한다라는 전제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단 침입, 이건 뭐냐면 들어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들어갔다, 이런 거 무단 침입 아니에요? 그럼 무단 방문? 이 무단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여기에서 함축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가 저는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오보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보가 아니라면 상당히 우리로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단어죠. 예. 그리고 조경태 의원 간 거 있잖아요. 한국 대만 의원 친선 협회장이죠. 이거는 우리의 독립적이고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주권적인 외교 차원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중국이. 하지만 앞서 얘기한 식으로 물론 저도 이런 단어를 썼다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무단 방문이라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주권 행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라이 총통 실제로 이 상당히 대만의 어떤 독립적인 위치를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대만, 특히 이제 TSMC 있잖아요. 이 TSMC가 일종의 임계철선이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대만을.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분명히 라이 총통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확실한 거는 간 거? 이거 진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이 무단 방문? 무단? 이게 뭐지? 살펴보니 작년에 조경태 의원이 방문했을 때도 중국이 항의를 했고 조경태 의원이 북핵 해결에 진력을 하라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국가적인 이 주권적 외교 행위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